안녕하십니까, 배준영입니다. 오늘 5번째 시사 토크에서는 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바다의 도시 인천, 인천의 섬 지역에 어떻게 좀 더 어려움 없이 오갈 수 있을까요? 아마 배편을 늘리고 배싹을 낮추는 것이 해결책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객선의 준공영제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그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섬은 모두 168개에 달합니다. 사람이 사는 섬은 40개, 무인도는 128개입니다. 이 모든 곳이 천혜의 자원이 숨쉬는 생태 자원의 보고입니다.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보석과 다름없습니다. 이곳에서는 해양 스포츠는 물론 갯벌 체험,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닿을 수 있죠. 특히 북과 접경을 이루는 만큼 영토적으로나 군사 전략적 가치로도 우리 인천섬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접근성은 떨어지죠. 전기선이 들어가는 섬의 배편은 보통 아침에 한 편입니다. 이거 놓치면은 섬에 못 들어가죠. 사람이 몰릴 때는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이마저도 툭하면 안개 등 기상의 이유로 또는 선박 검사를 이유로 결항입니다. 또 노선이 참 제한적이어서 아예 노선이 없는 선도 수두룩하죠. 특히 주민분들은 어떻습니까?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치료 목적으로 인천 내륙을 찾는 분들이 혹여 결항 소식을 접하면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숙소를 구하는데 급급해야만 합니다. 결항이 며칠 연속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낯선 숙소에서 오랫도록 말입니다. 체류 비용은 고스란히 주민 몫입니다.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차로 갈 수 있는 영흥을 제외하면은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 덕정면, 자월면, 북도면 등 여객선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섬에 사는 주민들만 지난 7월 기준으로 무려 1만 4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분들에게 교통 불편 얘기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무엇보다 여객선을 운영하는 선사의 열악한 상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연안여객 운송선사의 매출 및 자본금 규모는 여타 교통수단에 비해서 영세한 편입니다. 수익성이 낮아서 신규 사업자도 진출하기 어렵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있습니다. 여객선 준공영제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준공영제를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른바 공영제는 아예 지자체가 직접 교통노선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고요. 준공영제는 민간 운송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면서 공익성을 키우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수익성 있는 구간에만 편중될 수 있는 노선을 이렇게 변두리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안정된 재정 확보로 민간의 경영과 직원 대우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대표적입니다. 섬까지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도 준공영제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죠. 주민분들의 편의와 아울러 섬에 오는 많은 관광객분들이 부담 없이 오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인천항에서 백령도 용기 봉화까지 선박으로 편도 요금이 66,500원입니다. 물론 여러 인센티브를 통해서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많기는 하죠. 비슷한 거리인 육지에서는 어떻습니까? 인천터미널에서 익산터미널까지 고속버스 요금은 18,500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백령도 항로는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익산의 버스 노선은 정부의 버스 준공영제로 민간 운영사가 지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8개 지자체에서 지난해 한 해에만 1조 652억 원의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여객선은 전국적으로라도 해도 지난해 국비 122억 원만 준공영제로 지원됐죠. 통상 국비와 지자체 지원 비율이 반반인 것으로 봤을 때 총 지원 재정은 250여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좀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현재 시행되는 여객선 준공영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민간 사업자가 자기 소유 선박을 투입해 운영하는 항로 중에 일일 생활권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항로 또는 2년 연속 적자인 상황인 항로를 선정해서 운항 결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총 5개 항로가 준공영제 노선으로 선정돼 6억의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난해 백령에서 인천으로 아침으로 출발하는 노선과 삼목에서 장봉도의 야간 운항 노선이 준공영제로 선정됐습니다. 드디어 이곳 주민들이 무트로 나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일 생활권이 가능해진 것이죠. 또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대부에서 이작 항로, 또 강화의 외포 주문 항로 역시 준공영제로 선정됐습니다. 선사가 항로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덜게 된 것이죠. 올해는 인천항에서 이작 항로가 준공영제로 선정되면서 1일 2회 증편 운항이 가능해졌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움직임이 이루어지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 더 확대해야 합니다. 북유럽의 스웨덴은 입찰제로 선박 운영사를 선정하되 수익금은 정부가 환수하고 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죠. 캐나다는 어떤가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아예 직접 25개 항로를 운영하고 이 중 수익이 나지 않는 항로 22개에 대해서는 연간 2,69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청도의 백원엽 의용소방대 대장님한테 들어봤습니다. 준공영제 도입 움직임을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여전히 배 좌석이 모자라 주민들이 무트로 못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객선을 늘려서 준공영제 확대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섬 교통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아직도 섬으로 들어가는 여객선은 대중교통이 아니다 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섬 주민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우리의 섬으로 오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객선 준공영제의 확대가 필수 불가결합니다. 지난 8월 8일 대한민국 최초로 제1회 섬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계속적으로 섬을 발전시키겠다는 국가의 정책 의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당시 문재인 후보께서도 인천의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을 약속하셨는데요. 자, 우리 그 약속이 지켜질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